만화영화는 대형 팬더. 만화영화 토크쇼 대형 팬더, 저는 정크입니다. 행정공무원이 되고 싶은 인싸입니다. 공무원 되려면 에듀윌. 요즘 추억의 작품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데 댓글로 좀 이런 반응도 있어요. 갑자기 아재 감성 팔이냐. 저희 원래 그랬는데요. 시작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저희가 예전에 3개의 용자물을 한꺼번에 압축해서 했었기 때문에 조금 풀어서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들어서 딥하게 접근해보는 컨텐츠예요. 네. 바로 용자물의 5번째 작품이자 국내에서는 3번째 네. 우리나라에 소개됐던 용자물 애니메이션, 바로 로봇수사대 K-캅스. 힘차게 달려가자 빛나는 태양이 우릴 부른다. K-캅스 로봇 수사대 딴다라라란당. 여기까지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하고 싶은데. 네. 이 방송은 다음 스폰서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짧게 스토리 알려드리면, 최종일이란 소년이 인공지능 AI 로봇 데커드를 만나게 되면서 6개월간 추억을 쌓게 됩니다. 하지만 데커드가 로봇 수사대에 합류하기 위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받게 되면서 기존의 데이터였던 종일이에 대한 기억은 지워지게 되죠. 그러나 종일이가 위기에 처하는 순간, 그 순간 데커드는 눈을 뜨고 아하, 종일아! 로봇 수사대 데커즈다. 종일이와 데커드는 로봇 수사대의 일원으로 더 많은 동료들을 만나게 되면서 많은 범죄를 제압하고 로봇들의 인간미, 그리고 여러가지 사람의 마음이라는 테마를 잘 담아내어 멋지게 작품을 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저희가 또 알려드리면 1994년에 제작된 작품이에요. 말하는 것처럼 용자 시리즈 중에서는 5번째 위치해 있고, 네. 일본의 그 80년대 수사물의 느낌을 조금 가미를 하고, 데커 딱 이렇게 하고 네. 정지샷에 딱 뜨는 요 자막이 전 이게 딱 수사물 느낌 나서 좋더라고요. 이게 작품 배경이 2010년이에요. 이미 우리는 지나버린 9년이나 지나버린. 네, 그 시대에 벌어지는 각종 하이 테크놀로지 범죄와 또 이에 대응하는 이 브레이브 폴리스, 이들의 활약을 그려내게 되는데, 지나버린 시간이잖아요. 네. 그 시대에는 이런 게 없었죠. 로봇 물고기 나왔었네요. 무엇보다 대중이 이 작품에 열광하게 된 것은 네. 이 주인공 종일이와 이 데커드의 인간적인 교감. 로봇과 인간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친구가 되고,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메카닉들이, 썸도 타요. 그쵸, 사람들과 이런 뭔가 마음을 나누고 지극히 인간적인 교류들, 이런 걸 볼 수 있는 드라마 보는 느낌. 제일 놀라운 거는 그 섀도우 제트가 네. 종일이네 누나들한테 애완견 취급받는 그렇죠. 그런 어떤 교감도 있습니다. 그 녀석 걔가 아닐지 몰라. 근데 개던데요 거의? 정말 질린다 질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대부분 용자물이 KBS를 통해서 방영을 했지만, MBC에서 96년에 방영을 했어요. 근데 용자 시리즈 중에서 가장 수정질을 많이 당했어요. 아 이게 우리나라 만화가 아닐지도 몰라라는 인지 최초가 바로 이 작품이에요. 얘가 여기다가 태극마크를 넣네. 태극마크가 있을 때 그 프레임 드랍, 아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느려지거나, 그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워낙 주인공 메카다 보니까 엄청 잦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공이 이제 이거 딱 그 경찰 수첩 필 때도 여기 BP가 적혀 있었는데 그 태극 마크를 넣느라고 그냥 아주 생고생을 했었던, 원래는 기획 단계에서 그러니까 손오공 그 사장님이었나? 네. 이분이 뭐 한국 경찰이 그동안 전두환 그 대통령 시절에 떨어져 있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좀 이렇게 수입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런 재수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영업할 때 그렇게 하셨구나. 네. 됐어. 그래. 아까 전에 저희가 불렀던 오프닝송은 역대급입니다. 아 진짜 저희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노래이기도 해요. 힘차게 달려가자면 다 부를 수 있어요. 그럼요. 그 힘차게 달려가자 하나에 모두가 하나 되는 그 마음. 일본 오프닝보다도 훨씬 더 좋아요. 그럼요. 용자물 중에서 최초라는 말을 정말 많이 가져간 작품이기도 한데, 최초의 공무원 용자고요. 그리고 최초로 음식을 먹는 용자. 맞아요. 음식은 아니죠. 사실 기름인데, 오일인데, 이 연료원을
입으로 먹는 행위를 한 게 처음 나왔어요. 건맥스가 말 안 듣고 이렇게 좀 삐딱선 탈 때 같이 가가지고 수갑들이 같이 하면서 투카스 느낌으로 해가면서 이렇게 한 잔씩 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야, 이 로봇인데 로봇 안 같아 보이는 거야. 아,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섀도우 제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인의 누나가 네. 개밥처럼 이렇게 따로 챙겨주죠. 그 풀장에다가 네, 애들 네, 풀장에다가 네. 챙겨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왈칵왈칵 마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최초이자 최후의 네. 호랑이 가슴팍 용자가 나옵니다. 이거는 전 상징성 있다고 봅니다. 슈퍼빌드 타이거가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왜 호랑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 초반에 질문이 나와요. 네, 맞아요. 그 부총장이 왜 호랑이입니까? 라고 하니까 총장님이 그래야 멋있으니까. 그래야 멋있게 보이니까. 쿨한 사람이요. 네, 멋을 아는 사람이고 어떻게 네. 보면은 이분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 덕후들, 로봇 오타쿠들 바로 이과, 경찰 어디든 사회 곳곳에 주요 보직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또 최초는 뭐가 있냐? 그레이트라는 명칭을 최초로 안 씁니다. 원래 그 전까지는 합치면 무조건 그레이트 다간 GX, 뭐 그레이트 X 썬가든, 카이저, 그레이트 썬가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랬는데 파이어 제이 데커 그레이트라는 명칭을 최초로 안 썼다. 제일 좋은 거 순수 지구의 기술력. 아, 그럼요. 제가 가장 꼽고 싶은 장점은 순수 지구의 기술력입니다. 아, 그러니까 만들어 달라고 하는 총장이나 네. 만들어 달라고 하는 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엔지니어들이나 그분이나 진짜 사기캐예요. 네. 괴수들. 그래서 이제 그런 엄청난 것들이 있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명장면을 한번 저희가 또 얘기해보고 너무 많은데, 싶은데 너무 많은데. 좋아하는 명장면 뭐가 있나요? 명 에피소드가 네. 어릴 때도 너무 충격받았던 게 그 데커드가 적으로 나오는 에피소드. 아, 데커드가 완전히 박살나고 그 카이젤 라이트 심어가지고 걔네한테 잡혀가가지고 이제 적으로 나온 게 한회성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상당히 오래 이어지고 이로 인해서 또 후반 에피소드까지 영향을 받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게 한 3편 정도 될 거예요. 저 적으로 나온 게 3편, 그 와중에 이제 듀크가 나오면서 듀크의 어떤 본인만의 그 AI로서의 고충, 아가씨랑 어떻게 듀크를 더 지내야 좋아했나요? 레지나를 더 좋아했나요? 나이를 들으니까 레지나가 더 좋죠. 나쁜 짓이란 걸 알아도 일단 데커드가 대파된 것도 충격이었고 네. 데커드가 적이 돼서 나온 것도 충격이었고 새로운 용자 듀크 파이어가 나온 것도 아하. 충격이었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용자 에피소드 중에 가장 어떤 모범적이고 효과적이고 이야기에 밀집도 있는 작화지 않나. 그래서 사실 그 아까 말한 대로 그레이트 용자가 되는 네. 그때에는 두 번째로 나오는 서브 메카들이 대부분 자의식이 그렇게 강한 캐릭터들이 안 나오거든요. 네. 다간에서 카온 같은 경우에도 의지는 있었으나 딱히 엄청나게 뭐 이렇게 주인공과 교감하는 그런 것도 없었고 부속품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항상. 네네네. 근데 독립된 개체로서 진짜. 네, 자신의 또 정확한 개성을 보여주고 그럼요. 그리고 주인도 달랐다라는 네. 느낌으로 해서 초반에 많은 사람들한테 미움을 샀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냐 이런 식으로 많이 봤지만 근데 또 멋있어. 약간 그때부터 홍대병 있는 애도 있어. 야 그래 데커드보다는 저게 더 멋있지. 영국제잖아 영국제. 영국제 그리고 왜 칼 뽑잖아 얘는. 데커드는 또 용자물 중에서도 거의 칼을 안 썼던 총을 제이데커는 쓰죠. 총을 네, 썼잖아요. 합체한 다음에 제이데커 된 다음에는 그 네. 이제 봉 네. 쓰죠 봉. 경찰봉, 진압봉을 쓰잖아요. 그때 난 데커드 죽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날이 이제 또 그날 자기네들끼리 약간 그 네. 되게 막 파티도 네, 하고 막 파티도 하고 그랬던 이러다가 날인데. 종일이가 원래는 데커드한테 그림 그 정도 선물 네. 주려고 했는데 그걸 못 주다가 그 대파된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죽어가기 직전에 맞아요. 보여주면서 너 주려고 그린 거야 했는데 네. 알고 있었어 하면서 이 인티라는 네. 그 욕망을 깨우게 만드는 여신 옛날 문명에서 석상? 석상에서 나오는 그거에 이제 맥클레인이 욕망의 눈을 뜨면서 이제 막 애들을 사형으로 죽여버리려고 하고 네, 막 원래 그런 칼 같은 친구잖아요. 쿨한 친구였잖아요. 상당히 좀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맥클레인이 사실 죽을 뻔했다가 네. 다시 깨어나게 됐는데 이제 그때 맥클레인이 좋아하던 군인 세라 네. 세라 씨가 이제 또 인티의 공격에 당해요. 그러면서 그동안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네. 못 참고 이제 햄버거를 막 먹다가 이제 그 맥클레인에게 이제 입맞춤도 하고 세라 씨는 막 이게 서로 이제 어떻게든 그 약간 그런 예, 여기서 러브 기운이 네. 돌고 있을 때 다 그 여자가 그 얘기를 해요. 인간은 누구나 욕망이 있고 살고자 하는 것도 욕망이고 당신도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욕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욕망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진짜 명장면이에요.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거는 누구나 명장면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깐깐했던 부총장이 네. 어느 날 괜히 시비를 겁니다. 명중률이 평소에도 이 정도면 통과였는데 네. 98.91%가 나온다고 틱틱거려요. 그 당시에 신기술로 네. 100% 명중률을 올릴 수 있는 그 기술을 누군가 가져오면서 도전 프로그램. 그걸로 이제 너네들의 실력을 이 부품만 갈아 끼우면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나머지 멤버들이 그게 탐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각자 썸녀한테 가가지고 고민을 털어놉니다. 그게 부품 하나로 그냥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로봇이지만 그게 싫은 거예요. 네. 자신들의 그 노력으로 커버하고 싶은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막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로봇 수사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네. 그 기술을 제공을 했던 놈들이 이제 빡이 쳐가지고 네.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 납품 경쟁이거든요. 납품 근데 경쟁이거든요. 그쪽이 원래 이 로봇 수사대에게 별로 감정이 안 좋았어.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로봇 수사대는 그 100% 확률을 가지는 로봇들을 상대로 이제 자신들의 그 의지와 네. 인간성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겨요. 의외성으로 이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데커드가 혼자서 딱그 이게 연습하고 있는데 부총장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총장과 대화 중에 부총장이 열심히 연습해서 100%를 딱 만들라 딱 했더니 라고 했는데 딱 데커드가 이러죠. 나머지 1.09%는 저의 인간적인 부분이라고 해두죠. 저의 그 인간적인 부분이라고 했던 그 명대사가 네, 진짜 멋있었죠. 버릴 게 없어요. 이게 K캅스는 합체된 모습보다 네. 합체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 더 많이 멋있는 용자물이었고 각각의 그 캐릭터가 조명당했던 편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데커드가 그 로봇 수사대가 해체되는 그 환상을 보는 거 예. 되게 보면은 마음 아프거든요. 혼자서 그 강가인가 어디서 이제 그 네. 배터리가 점점 떨어져가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맞아. 그 모습도 되게 어른들이 보기에는 딱 좋은 그런 약간 수사물의 그 느낌? 컨셉이랑 제작이 진짜 너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덤프슨하고 드릴보이랑 작아져가지고 맞아요. 작아졌어요. 드릴보이가 작아졌어요라는 에피소드. 그래서 그 둘이서 되게 고생하는 모습 네. 그것도 되게 재밌고 로봇으로서 마음을 가지게 된 점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더 이제 자신들의 그런 자아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가는 과정들이 너무 좋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로봇수사대 K캅스를 해보는 김에 저희 좀 딥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심층 토론입니까? 그럼요. 다가오는 AI 시대 4차 산업혁명. 공각기동대, 사이버 포뮬러, 그리고 이제 K캅스도 정말 많은 인공지능들이 있는데 인썸은 이런 만화처럼 초인공지능이 마음을 가지게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리나 뭐 구글 어시스턴트 이 정도에서 머물러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게 진짜 심도 있는 주제였고 네.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네, 와중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술의 진보, 과학의 진보를 멈추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그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는 필연적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인공지능의 자기 결정권, 자기 거부권 이게 인정이 되냐 안 되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인공지능 학습하잖아요.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자주 갔던 맛집이나 자주 봤던 영화들, 그 영화들 안에 있던 OST를 추천해 준다던가 이런 학습 기능이 발달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이 자기 결정권이 인간의 의도와는 다르게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생기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 이전에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결론은 저는 그래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나가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무분별한 과학의 발전은 통제가 필요하다고도 보죠. 참 어려운 주제를 갖고 왔어요. 저는 이제 뭐 이런 로봇 수사대 같은 개념을 어떻게 보면은 알파고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부분 이제 증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점점 가능하다는 것이. 근데 저는 너무 심하게 만들다 보면 이게 나올 수도 그 있다는 거죠. 짤처럼 저는 불쾌한 골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우리가 어느 선에서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이런 과학기술도 충분히 오버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해요. 인류 자체가 더 오래 지속하기 위한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발전을 해야지. 지속 가능한 발전. 네, 근데 계속 발전하기 위한 발전은 옳지 않다. 저는 인간은 유한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래서 인간이 이미 끝났을 때 이 지구상에 기계만이 남는 삶, 이건 어떻게 보면 뭐 결과적으로 보면 또 다른 진화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차피 죽을 거지만 먼 미래에 이 지구의 패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지구의 이 행성의 주도권. 그쵸, 그거를
기괴하게 넘겨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생명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 인썸은 어쨌든 발전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네, 할 것이고. 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저는 여기서 멈춰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 네, 더 이상은 네이버.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실제로 정말 이 작품을 보고 있다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히 에이 로봇만아 그냥 싸우고 뭐 다 똑같지 뭐 맨날 합체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작품의 에피소드마다 정말 좋은 각본이 많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K캅스 꼭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해보면서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영화는 대형 팬더